연속 확률 변수를 들어갈 건데, 사실 이것도 중간 때 했어요. 중간 때 약간 했지만 주루로 나왔던 개념이 아니다 보니 틀림없이 까먹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간고사 때 주로 다뤘던 개념은 이산확률 변수거든? 이산확률 변수? 그래서 그거랑 뭔가 일단 차이가 있으니까 이름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뭔지 좀 한번 다시 얘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동전 3개를 던져요. 동전 3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앞면이 0개, 1개, 2개, 3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확률이 각각 있겠죠? 8분의 1, 요거 8분의 3. 왜 3이야? 동전 이렇게 3개 있는데 3개 중 앞면이 나오는 게 예일 확률, 예일 확률, 예일 확률. 경우가 3개 있으니까 8분의 3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이산 확률 변수를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 준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왔었냐면은 평균과 분산을 구해왔어. 평균 같은 경우는 곱해서 싹 다 더한 게 평균이었고요. 분산은 조금 복잡했는데 x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위에서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분산이었다 라고 우리가 배워놨었습니다. 곱하고 합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여기 이산확률 변수였는데, 이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 확률 변수 x가 용어가 헷갈리니까 천천히 말해볼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뭐 꼭 자연수 정수일 필요는 없는데 0 다음에 1인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연속 확률 변수는요, x가 범위로 나와. 범위로. 어떤 거를 좀 예시로 들 수가 있냐면, 뭐 사람의 키 같은 경우 우리가 뭐 키의 평균을 구하곤 하는데, 그 키가 169라는 키 다음이 170이 아니잖아. 169 다음에 169.000001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키 같은 변수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의 값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중간 범위에서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온 거는 뭐가 나왔냐면 fx가 나왔어. 이 fx의 이름은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야. 확률 밀도 함수여서 예를 들어 fx가 a의 e-x다 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니? 해서 x범위를 내가 0 이상 2 이하다 라고 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첫 번째 특징으로는 확률의 합이 1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이 확률 합, 즉 면적으로 구하죠. 이 그래프가 만들어내는 전체 면적이 1로 나와야 돼서 여기 y절편 구해주면 2a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a가, 즉 2a가 1로 나오려면 a는 2분의 1로 나와야 된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 뭐 이런 거 했어요. 전체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1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어떤 변수를 구하는 걸 하나 했었고,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1에서 2까지의 확률만 구하래.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는 같은 의미인데 대문자 x, 확률 변수라서 대문자 x로 씁니다. 1 이상 2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주면 된다 이거야. 뭐 8분의 1 같은 거 나와요. 계산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었다. 이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변수로 갖는 것이 연속 확률 변수다를 놀랍게도 중간고사 때 했어요. 네, 이걸 중간고사 때 했던 겁니다. 아직 새로운 내용은 아직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뭘 볼 거냐면요. 우선 이산확률 변수 중에 이항분포라는 애를 볼 거야. 이항분포라는 친구를 볼 건데, 이항분포가 뭐냐면, 왜 꼭 영상 수업을 찍으면 분필이 졸라게 부러질까요? 자, 이항분포는 자, 옛날에 배웠던 게 좀 비슷한 게 하나 있거든? 잘 머리를 굴려봐봐. 한 번 일어날 확률이 한 번 일어날 확률 P로 일정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 시행을 했을 때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이 P야. 근데 그거를 N번 반복을 해. N번 반복을 해서 X번 일어난다. 즉, 이 일어난 회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을 때 이 확률 변수 X는 당연히 스포했어요. 이 확률 변수 X는 이산 확률 변수예요. 왜냐면 시행 횟수에 따른 발생 횟수이기 때문에 횟수가 0.3번 이딴 거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X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산 확률 변수인데, 그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상황을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불러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이항분포를 따른다 인 건데,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확률 분포표로 좀 나타내 볼게. 우리 예시를 또 가져올까요? 칠판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 자, 주사위를 던져요. 동전 한 번 했으니까 주사위 합시다. 주사위를 던지는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온 확률, 우리가 몇이야? 6분의 1, 36해서 3분의 1.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주사위를 몇 번 던질 거냐면요, 10번 던져요. 10번 던져서 일어난 횟수를 X번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를 확률 분포표로 표현을 해주셨을 때, 통계는요, 개념을 빠삭하게 배우면, 이 개 같은 거 이거, 개념을 빠삭하게 배우시면 한 7, 80%는 끝나요. 7, 80% 이상이 끝납니다. 들어보세요, 잘. 자, 0번 나올 수도 있고요,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의 확률을 각각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의 확률을 각각 구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이 우리한테 익숙한 상황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를 구하고 싶어서 여기다 3을 넣잖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던 거냐면 독립시행에서 배웠던 거야. 근데 알아. 너네가 독립시행조차가 뭔지 까먹은 거 알아요. 자, 이 상황이 일단 독립시행이고요. 독립시행을 따르는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채울 건데 3만 채울 거야. 자, 3분의 1이 몇 번 일어나고 3분의 1이 10번 중 3번 일어나니까 얘가 3번인 거고, 그러면 3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안 일어나야 되는 횟수도 정해져 있다야. 안 일어날 확률 3분의 2의 몇 제곱? 총 10번이니까 7제곱. 근데 10번의 횟수 중 언제 3번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니까 10번 중 3번의 자리를 뽑아요. 10C3입니다. 그래서 얘가 3번 일어날 확률인 거고, 이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독립시행을 따를 때 계산하는 방식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시행에서는 특정한 횟수를 정해줬어. 몇 번 중 몇 번 일어나는지. 근데 그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으셨을 때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주저리 말하는 게 싫으니 기호로 쓸 거예요. 요렇게요.
뭐 이항분포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의 정확한 스펠링을 까먹어서 여기가 시행 횟수, 여기가 한 번 일어날 때 일어날 확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뭐뭐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의 n, p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문제의 상황에서 문제를 너네가 딱 보고서 이거는 이항분포구나 를 인식하기만 하면은 문제를 못 풀리는 거의 없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뭐 써있으면 좋고 안 써있으면 잡아내주면 되는 거고요. 얘가 갖는 특징은 우리 여기서 뭐 했어요? 평균 구하고 분산 구했어요. 똑같습니다. 이항분포도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거 우리한테 시킬 건데 평균은 NP로 구하고요. 졸라 쉬워졌죠. 곱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면 끝입니다. 분산 VX는 MPQ로 구하시면 돼요. 뭐 나누면 Q만 남겠죠. 뭐 그런 계산 테크닉도 있는데 뭐 테크닉이라고 하기도 좀 창피한 수준이고 외우시면 됩니다. 외울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요거 하나 암기하시면 됩니다. 뭐 외워질 겁니다. 그냥 문제 지금 나랑 몇 개 풀면.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독립시행인지 인식하는 거.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칠판을 지울 동안 이 문제를 읽으며 이해해 보세요. 문제의 상황을. 도대체 뭔 상황인지. 한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2. 일어날 확률 0.2. 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10번 들어섰네. 안타를 친대. 야구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야구로 준비했어요. 굳이 딴 거 안 해도 딴 거 골라도 되는데. 세심하죠? 자, 한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 0.2인데 그러면 한 번 일어날 확률 0.2이고 몇 번 일어나요? 10번 일어나요. 10번 일어나서 친 횟수를 x라고 할 때 x가 9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 미안해요. 근데 사실 조금 어려운 거 가져왔어요. 야구를 넣다가 주객전도가 돼서 거꾸로 됐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를 따르니까?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왜? 0.2씩 10번 반복해서.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9 이하라서 요만큼의 합을 구하래요. 귀찮죠? 네, 요거 하나 구하신 다음에 1 빼기 동그라미 하시면 요거 나옵니다. 왜죠? 확률의 합은 1이기 때문에 어떤 확률의 변수든 얘네들을 다 더하면 1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 여기서 여기를 뺍니다. 그러면 한 번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고 5분의 1 중 안타를 10번 다 쳐야 되니까 10번 못 칠 확률 빵번 그리고 10번 중 10번. 그래서 뭐 요거 1이니까 1 빼기 5의 10승분의 1 빼기 5분의 뭐야? 안타 10번 친 거 구하라며. 이런 똥멍청이를 만나. 답이 잘못돼서요. 내가 틀린 거 아닙니다 이거. 아이, 과제로 드릴 프린트에는 숫자를 바꿔 드릴게요. 에이씨. 4번이에요. 다행히 내가 똥멍청이는 아니었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정상적인 문제를 우리 풀어봅시다. 자, 발화율이 75%. 그러니까 한 번 발화할 확률이 75%, 4분의 3. 4분의 3이랍니다. 그래서 P를 4분의 3으로 보시고요. 5개를 심었대요. 5번 시도한다는 거죠. 그 중에 4개 이상의 싹이 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개 이상이 틀 확률은 4개가 틀 확률 더하기 5개가 틀 확률이니까 4개가 틀 확률은 4분의 3이 4번 일어나면 4분의 1은 한 번 일어나고 5개 중 누가 4개 싹이 틀지 골라주고 55 4분의 3에 5 더하시면은 답 나옵니다. 답은 2번 나온대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개별적인 확률을 구하는 거라서 사실 그냥 독립시행 문제예요.
복습 겸 풀어봤고요. 이제부터 이항분포 나옵니다. 자, 문제가 친절해요. 이항분포 따른다고 써줬거든요. 자, 그러면 평균 16이라고 했으니 공식 외웠을까요? 외우라고 한 지 지금 3분 지났는데 물어보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MP는 16, MPQ는 12. 외워졌죠? 여기 16이니까 Q는 4분의 3, P는 4분의 1. 대입하면 N은 64. 하면 끝이에요. 답 1번이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뭐가 나와요? 2의 X제곱이 나와요. 저 친구 어떻게 구해요? 분산으로 구해요. 말이 졸라 빠르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요거 써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P가 뭐야? 요게 CP고 얘가 뭐야? CPQ잖아. CPQ. 근데 2의 X가 4래. 문제가 너무 쉬워요. 계산이 귀찮으니까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자, 5번. 자, 이런 걸 보고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문제구나. 왜 4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4회 반복하는데 2개 앞면, 2개 뒷면일 횟수를 센대. 이 횟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인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뭐가 없냐면 P가 없어. 한 번 시행했을 때 앞면 2개, 뒷면 2개 나올 확률을 안 주고 문제로 써놓은 거야. 그러면 확률을 직접 구해주면 되죠. 전체 경우의 수는 앞면, 뒷면, 앞면, 뒷면 4번 반복하니까 2의 4제곱이고요. 누가 앞면 나올지 4개 중 2개 골라주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뒷면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16분의 6, 8분의 3이 P로 나와요. 평균 4회 반복 8분의 3, 2분의 3 하면 끝이에요. 헷갈릴 만한 포인트는 여기 4개 동전과 4회 반복인 것 같아요. 얘는 시행 횟수라 n을 뜻하고요. 요 4개 동전은 P를 만들 때 써먹는 숫자입니다. 한 번 시행할 때 4개를 던지는 거니까 동전 졸라 많이 던지겠네요. 6번 갑시다. 문제 잘렸어. 어떻게 해야 돼? 돌려야지 그럼. 이러면 안 잘리나? 기울어지는데 그러면? 된 거 같죠? 힘으로 하니까 되네요. 이게 근데 그쪽으로 도는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죠. 아, 5분의 3 25회 반복. 근데 우리 복에 저번에 누가 이걸 물어봤어요. 저 윷놀이 모르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틀리셔야 돼요. 자, 독에 걸린 모는요, 윷이 이렇게 생긴 윷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바닥면, 여기가 요 곡선면, 윗면. 평평한 면, 여기가 평평한 면, 위에가 둥근 면. 그래서 여기 X자가 보통 써있죠, 만화 보면. 그래서 도는 이게 3개 있고 요게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총 4개 던지니까. 독에 걸린 모. 하나면 도, 2개면 개, 3개면 걸, 4개면 윷, 5개면, 아니 4개면 윷, 5개면 뭐 이런 겁니다. 이해 갔죠? 자, 도는요, 그러면 우리가 4개를 던지기 때문에 여기 4개 숫자가 왜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4개의 육가락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25회 반복해서 25회가 바로 n값을 뜻하게 되고요. 도 같은 경우 요거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 5분의 3에 평평한 면이 안 나올 확률 5분의 2가 3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몇 번째 윷이 요 평평한 면으로 나올지 말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625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4, 16, 4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NP
아, 이것도 까먹으셨을 수 있어요. 2의 5x-4는요 5의 2x-4로 바꾸시면 돼요. 네. NP는 얘랑 얘 곱하면 25분의 48이죠. 얘가 평균이고요. 곱하시면은 5분의 48 마이너스 5분의 28 나옵니다. 틀렸어요. 뭐 틀렸어요? 59, 96. 3개, 1개, 41, 96. 얘가 틀렸나 보다. 8, 83에 24 곱하기 4, 96. 아, 여기 틀렸어요. 96, 96, 7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컨디션이 안 좋나 봐요. 네. 2항 끝났습니다. 이제 정규 분포로 갈 거예요. 한 반 했어요. 금방 합니다. 근데 여기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커피를 한 모금 하겠습니다. 뭐야, 저 왜 이래? 정규 분포.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자연현상이 있어요. 그 자연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의 키, 뭐 인간의 머리 둘레, 뭐 사실 까고 보면은 전국 단위의 어떤 그 성적 분포를 봤을 때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자연 현상이 있는데 얘네들을 조사하고 보면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은, 예를 들어 키가 150이네, 160이네, 170이네, 180이네, 190이네. 그래서 뭐 평균을 구했더니 170이 평균이래요. 그러면 이 평균에 사람들이 제일 몰려 있는 거야. 제일 많아. 얘가 조금 적고 얘는 더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을 때 평균에 몰려 있는 어떤 분포를 띄고 있는 변수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생긴대요. 뭐 흔히 종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연속 확률 변수 중 자연현상을 따르는 이 확률 변수들은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중심에 몰려 있는 듯한 모양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러한 키, 머리둘레, 성적 같은 것들을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의 값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연속 확률 변수니까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안 외워도 돼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 시그마 제곱분의 x마이, 나도 잘 몰라요. 이거 맞나요? 근데 내가 맞았습니다. 네, 요거거든요. 2는 뭐냐면 한 2.7 정도 되는 숫자야. 지수함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 그 그래프가 이런 식을 따라, 그러니까 평균하고 분산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식을 따르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부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진짜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우리는 확률을 구할 거예요. 확률을. 그런데 이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 몹시 쉽다. 일단 첫 번째, 대칭성을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대칭성을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돼서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이 여기가 평균이 5고 여기가 7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7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 면적이 궁금한 거야. 얘가 궁금한데 문제에서는 보통 뭐를 주냐면요, 이런 거를 줘요. 3에서 5까지의 확률이 0.2입니다 라고 줘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0.5라고 준 거죠. 0.5, 0.2. 그러면 대칭성으로 이 부분을 똑같이 0.2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쭉 확률 더하면 0.5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 녹색 부분의 확률은 0.3인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 이용해서 그래프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 네, 이런 게 하나 나와요. 두 번째, 그래프의 특징이 나옵니다. 두 확률 변수의 정교분포 곡선을 한 군데다 표현을 할 건데 뭘 구분하실 거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A 그래프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B의 그래프야. 그럴 땐 보통 우리한테 평균만 비교하라고 합니다. 가장 높이 솟은 저 지점이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MA보다 MB가 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알려드릴 거는 시그마가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거든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요. 모양을. 그러니까 이게 분산의 루트니까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의 크기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평균이 누가 큰지는 보이죠? 평균은 A가 큽니다. 뭐래요? B가 큽니다. 왜? B의 축이 더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두 번째, 분산은 그러면 누가 크냐? 표준 편차는 누가 크냐라고 물어보면, 이 표준 편차와 분산의 의미는 그래프의 퍼져 있는 정도야. 그러니까 산포도라고 하거든. 산포도라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좀 넓게 흩뿌려져 있느냐.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중심에 몰려 있는 애가 누구야? 얘가 상당히 중심에 몰려 있지. 여기 쫙 모아놨잖아. 그럼 표준 편차는 얘가 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몰려 있으면 표준 편차가 작다. 퍼져 있으면 표준 편차가 크다.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그래프 그리는 거는 무리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뭐 잡다한 개념들이고요. 남은 게 별게 없어요. 하나 남았어요. 이거만 하시면 거의 다 풀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어떤 과학자 집단이 개구리의 높이뛰기 기록을 조사했더니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개구리 높이뛰기. 욕 같네요. 자, 여기 가운데가 평균 높이뛰기 기록이 몇 정도 나올라나? 한 30cm라고 해볼까요? 해서 근데 저는 30cm가 평균인데 한 30에서 50cm까지 뛸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얘는 이게 지금 궁금한 거야. 얘네 과학자들은. 근데 옆 건물 과학자들이 또 뭔가 조사를 했어. 얘네는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를 했냐면, 이 친구들은 뭘 할까? 머리가 안 굴러가네요. 개구리 했으니까 두꺼비 할까요? 두꺼비. 그 밤에 그 우는 걔는 귀뚜라미의 소음 크기. 밤에 들으면 시끄럽잖아. 소음 크기를 조사했더니 걔네도 정규 분포를 따른대. 걔네들 소음의 평균 데시벨은 100데시벨이라고 합시다. 얘네도 궁금한 거야. 150데시벨 넘어갈
확률을 구하고 싶대. 그러려고 보니 너무 어려운 거야. 뭐가 어렵냐면 얘는 얘대로 다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해가지고 이 부분의 면적을 다 구해야 내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도 얘를 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평균과 분산을 막 해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얘네가 무슨 방법을 개발하냐면 표준화라는 방법을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안 했어요.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항 분포 B라고 따르듯이 얘는 N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평균을 쓰고요, 뒤에다가 표준 편차 제곱을 써요. 정규 분포를 따를 때 N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개구리 높이뛰기 기록의 정규 분포 기록의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 내가 10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 귀뚜라미 소음 데시벨 평균 100이고 표준 편차를 25라고 잡아볼게요. 근데 약간 크면 퍼져 있어야 되니까 쬐끄맣게 하자. 이렇게 5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의 면적을 각각 구하기가 힘들어서 뭐를 하냐면 표준화를 한다고 했고, 얘네를 결국 뭐로 바꾸는 과정이냐면 Z라고 씁니다. 평균은 0으로 바꾸고 표준 편차는 1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바꾸면 그래프가 하나로 그려지거든? 요렇게 그래프가 하나로 그려져서 이 면적을 다 구해 놓으면은 이 면적을 다 일일이 기록해 둘 필요 없이 다 얘를 표준화해서 여기서 확률 구해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표준화는 어떻게 하냐? 쉬워요. 이거 뭐야 이거? 요거지. 자, 표준화를 하면요, 카메라를 좀 돌릴게요. 수동으로요. 30 이상 50 이하를 표준화하면 어떻게 하냐면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야,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그러면 뭐라고 정리가 되냐면 0 이상 2 이하라고 나와요. 즉 내가 구하고 싶었던 확률이 여기 0이고 여기 2여서 여기 면적을 구하면 이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표로 줘요. 요거 안 주고요, 얘를 줍니다. 표 잘 뒤지시면 여기 확률 구할 수 있어요. 표 몇 칸 안 줘요. 한 4-5칸 줍니다. 얘는요? 해보자. X가 150 이상일 확률. 평균 빼고, 녹화를 잘 되고 있었어요.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10 나오네요. 근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를 25라고 바꿔놓겠습니다. 그래프는 아다리가 안 맞지만 원소인지 모르시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면적은 그래프는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더라. 근데 표에서는 항상 뭐로 주냐면은 이런 식으로 줘요.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0에서 기준을 항상 끊어줘. 0에서 몇, 0에서 몇, 0에서 몇. 그럼 예를 들어 얘가 0.4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대칭성 써먹으시면 되는 거야. 여기가 0.4니까 여기가 0.1. 이런 식으로 오시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것만 할 줄 아시면 기본 유형은 다 쭉쭉 해결이 돼요. 유형 부분만 잘 하시면은 전혀 어려움 없을 겁니다. 7번, 8번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표준화만 몇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 할 건데 9번 문제 볼게요. 9번. 봐봐, 내가 표 준다 했잖아, 그지? 카메라를 또 다시 돌려야 되네. 안 보이네? 에라이.
더블 클릭하면 10초 넘어가서 10초 넘기세요. 딱 10초에 맞게 커피도 마시겠습니다. 아, 또 못 가야 돼. 아까 왜 이렇게 많이 놀린 거야? 마음에 안 드는데. 이상하다. 아까 그렇게 많이 안 돌렸는데. 망했다. 아, 몰라요. 그냥 갑시다 이제. 자, 뭐 계산 몇 줄 안 나와요 어차피. 자, 정규분포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뭐 저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정규분포 60,3의 제곱을 따를 때 표를 이용하여 요거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 친구 그냥 표준화 갈깁니다. 표준화 갈기시면은 평균 빼고 표준 펜타 나누고, 평균 빼고 표준 펜타 나누고, 66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펜타, 요거 2 나오잖아.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니까 종 모양 계속 그리면서 갈게요. 이렇게 되고요. 이 표가 개떡같이 주지 않거든요 원래. 뭐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m 플러스 시그마면, 즉 0에서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 그때의 확률이 0.3413이라고 줬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표준화를 하시면요, 평균 빼서 표준 편차 나누고, 평균 빼서 표준 편차 나누고,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0.3413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결과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뜻하게 되죠. 근데 여기 면적하고 동일할 거니까 여기는 0.3413. 같은 방식으로 요거 가지고 표준화 하시면은 여기가 0.477이 나와서 두 개 더하시면 답입니다. 10번 볼게요. 표준화 문제를 좀 적어줬어야 되나? 네, 뭐 요런 상태입니다. 그림 그려보세요. 표준화해서 그리겠습니다. 표준화해서. 그러면은 요 친구 표준화해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고 나오고요. 구하는 거는 x가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래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중심축을 기준으로 여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여기 면적이 0.9544니까 절반, 여기 절반을 구할 수 있겠죠. 2로 나누면 0.4772라고 나와요. 그러면 문제에서 궁금해한 거는 마이너스 2 이상의 부분,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부분을 물어봤으니 여기 반토막은 0.5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 0.4772니까 두 개 더해서 0.9772 하시면은 끝입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11번? 11번. 11번? 안 할래요. 12번 하세요. x랑 y가 각각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k의 값 구하라고 했고요. 그냥 아무따 표준화 하세요. x의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근데 두 개 더해서 확률이 똑같으려면요, 두 개의 확률이 똑같으려면 어떤 구조여야 돼? 하나는 이상이고 하나는 이하거든? 그러면 이상인 애가 예를 들어 여기에 있으면 여기 확률을 뜻하게 되기 때문에 대칭된 여기 확률을 구해야 두 확률이 같아지고, 그랬을 때 두 확률이 같기 위해서 0을 기준으로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부호가 반대인 관계를 갖겠죠. 그래서 저거 푸시면 K는 답 나오죠. 20이라고. 뒤로 갑시다. 조금 문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어색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진짜 편안합니다. 13번 보시면은 뭐 표준화 하시면 되고요. 12 이상 16이야. 표준화. 16 빼기 10 나누기 2. 표준화.
표준화. 뭐 대칭 시킬 것도 없죠? 1 똑같아서 방향 똑같고. K는 32. 뒤로 갑시다. 표준화만 하면 진짜 거의 다 해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거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요거만 볼게요. 위가 잘렸는데 33,5의 제곱 따른다고 했거든요. 정규분포. 평균 빼고 표준화하고 3의 5의 5분의 3 0.6 3 0.6 요 확률이 0.4514래요. 그러면 0에서 0.6까지로 바꿀 수 있죠. 0에서 0.6까지로 바꾸시면 반으로 나눠서 0.2257이라고 나옵니다. 표준화하시면 0.623. 그러면 종 모양 그리셨을 때 절반만 그릴게요. 여기 0이고 여기 0.6이고 요만큼이 0.257 구하는 거 여기 0.5에서 빼주시면 무리 없이 나옵니다. 자, 15번 갑시다. 뭐 이제 이해되셨으면 영상 끄셔도 괜찮습니다. 요 문제까지 보시고 저도 그냥 마무리할게요. 뒤에까지 굳이 가지 않겠습니다. 볼 게 없어요. 볼까요? 아니요. 나 하나 남았네. 미안하다. 일단 이거 하고 개념 설명이 하나가 있어요. 끄시면 안 돼요. 평균 67, 표준 편차 4. 근데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한대. 자, 그럼 봐봐. 한 명을 골랐는데 점수가 65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규분포 따르는 정보를 주는 거고, 그때 65점 이하인 애들 보충 수업 한다 그랬으니까 그걸로 구하는 식을 주는 거야. 표준화 0점. 표를 보통 이렇게 줘요. 친절하게. 아까처럼 그지같이 안 줍니다. 그림 그리시고요. 0에서 0.5가 0.1. 0.19 구하는 거 이짝. 여기도 0.19. 녹색 0.31. 답이죠. 4번. 자, 하나 남았고요. 이 정보입니다. 정보. 한 줄이에요. 딱. 우리 이항분포 처음에 배웠죠. 이항분포도요. 사실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뭐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데 뭐 MP가 15 이상이냐 뭐 10 이상이냐 조금 책마다 다르긴 할 거예요. 뭐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상황은 만들지 않아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면 그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똑같이 표준화할 수 있구나라고 인식하시면은 끝이에요. 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17번. (135) 이상일 확률 구하는 거거든요. 표준화 할 거야. 이항분포를 따른다 했어요. 뭐해? 평균 구할 수 있죠. 그새 까먹었죠? NP 48 곱하기 3 144 분산 표준 편차. 로트 씌운 거예요. 표준화예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표 그려놓고 그림 그려놓고 여기 이상 구하는 거니까 0에서 1.5 대칭시키고 0.5 더하고 0.933이 나옵니다. 자, 쉽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1번 이항분포 아셔야 돼요. 문제 보고 이항분포인지 인식하고 이거 3개 구할 수 있으면 끝입니다. 두 번째, 표준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끝입니다. 딴 거 없어요. 시험 범위 절반이고요. 잘 다진 다음에 뒤에 거 나갈 수가 있어서 과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